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부모도 없는 년을 며느리로 삼아줬더니 부모도 없는 년이 뭘 보고 배웠겠니? 부모도 없는 게 어디서 건방지게. 그래서 고아는 안 된다니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용서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독이 되어 천천히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한 여자가 견뎌낸 2년간의 고통과 그 끝에서 찾아낸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가족을 위해 어디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선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결혼 2년 차 그녀의 손은 이제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선아야, 이 콩나물 간이 왜 이리 짜니? 어제도 말했는데 오늘도 똑같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주방까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다시 간을 맞췄습니다. 남편 찬민이가 출근한 후 시작되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대학교 CC로 만나 사랑에 빠졌던 그때가 선아에겐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착하고 똑똑하고 예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대학 1학년 때 부모님을 잃은 후 세상은 그녀에게 가혹했습니다. 2살 터울 언니 연아와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녀에게 찬미는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에서의 생활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선아야, 3년간은 나한테 살림 좀 배우는 게 어떠니? 너는 엄마가 없어서 살림을 못 배웠을 테니까. 퇴근 후 매일 와서 나한테 열심히 배워야겠구나. 시어머니는 찬민이 없을 때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묘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없다는 아픈 상처를 그렇게 비꼬아 말을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다정한 어머니였지만 선아와 단둘이 있을 때면 무뚝뚝한 목소리와 얼굴 표정조차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식사도 차별이었습니다. 찬민에게는 좋은 고기와 신선한 채소로 만든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선아의 밥그릇 옆에는 언제나 남은 반찬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음식을 남기면 안 되지. 아깝게. 시어머니는 선아가 남긴 음식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이미 이틀 전 것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결혼 후부터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면증이 찾아왔고 체중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췌해진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선아야, 요즘 회사 일이 힘든 거니? 살도 빠지고 많이 피곤해 보여 걱정이네. 그렇게 보여? 아닌데.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것은 그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선아는 마음이 여렸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언니와 단둘이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선아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선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선아야, 나 지금 병원인데 여기로 좀 와줄 수 있어? 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그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세상에서 자신과 피를 나눈 유일한 가족인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암이래, 선아야. 유방암. 그 순간 선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후 언니는 선아에게 전부였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들,
힘들 때마다 손을 잡아주던 언니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갈게. 선아는 서둘러 외투를 걸쳤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딜 가려고? 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해요. 안 돼. 오늘 친척들 오시는 날이잖아. 며느리가 음식 준비 안 하고 어딜 가? 선아는 눈물을 삼키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조금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친척들 식사 준비를 마치고 나서야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언니를 보는 순간 선아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선아야, 울지 마. 괜찮아질 거야. 오히려 언니가 선아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두 자매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것이 선아가 견뎌야 할 진짜 시련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언니의 암 진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매일 밤 병원과 시댁을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언니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찬민 씨, 나 회사 휴직하려고 해. 선아는 용기를 내어 찬민에게 말했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식사를 마친 찬민은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휴직? 갑자기? 왜? 처형 때문에? 응, 언니가. 혼자서는 힘들어. 항암 치료받으면서 누가 옆에서 돌봐줘야 해. 찬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휴직은 무슨 휴직이야? 친정 언니 아프다고 직장을 휴직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럼 살림은 언제 배우니?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 선아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언니가 지금 많이 아파요. 항암을 해야 하는데 형부랑 저랑 교대로 돌봐야 해요. 그래서 간병인 쓰면 되잖아. 요즘 세상에 간병인도 많은데.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간병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아와 언니 둘이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엔 부담이 컸습니다. 간병인 비용도 부담스럽고 제가 언니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그건 너희 집 사정이고. 그래,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묻자. 설마 내 아들 돈으로 간병비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안 된다. 우리가 왜 그 돈을 대줘야 해? 친정일로 시댁에 폐를 끼치면 안 되지. 시어머니의 말에 선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찬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선아가 찬민을 바라봤지만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선아야,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내가 휴직하면 우리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고. 그 순간 선아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선아는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형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선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밤에 틈틈이 번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과는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식사 준비, 출근, 점심시간에 잠깐 병원 방문, 퇴근 후 시댁 가서 저녁 준비, 밤늦게 귀가해서 번역일, 그리고 다시 다음 날이 되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기다렸습니다. 요즘 얼굴은 왜 그 모양이니? 젊은 애가 그렇게 관리 안 하면 어떡해. 우리 찬민이 욕먹게 하지 말아라. 선아는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뺨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병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아 씨, 언니분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선아는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심하게 토하고 있었고 체온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언니, 선아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의 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선아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짐이 돼서. 무슨 소리야, 언니. 언니는 내 전부야. 의사는 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하려면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간병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선아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선아는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상사는 이해한다며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저녁 선아는 찬민과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저 회사 휴직했어요. 뭐, 네가 기어이 이 시어미 말을 거역하고 그딴 짓을 했다는 거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감히. 어머니, 죄송하지만 언니는 제가 돌봐야 해요. 언니는 저한테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에요. 유일한 가족? 그럼 우린 뭐야? 시어머니랑 남편은 가족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신 적이 있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찬민이 놀란 표정으로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선아야, 지금 무슨 말을? 찬민 씨, 난 2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니가 자기 없을 때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자기는 모르잖아.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차별하고 일만 시키고 모진 말만 하시면서 어떻게 저를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 얘 좀 봐라. 이 버릇 없는 것이. 시어머니가 선아에게 손을 들려는 순간 찬민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찬민아, 내 마누라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 안 보여? 찬민은 잠시 선아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아야, 어머니한테 얼른 사과해. 선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찬민을 바라봤습니다. 찬민 씨, 어머니가 너한테 좀 엄하게 하신 건 다 너를 생각해서 그런 거야. 며느리 교육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고. 선아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언니한테 가요. 당분간 거기서 지낼 거예요. 선아야. 찬민이 불렀지만 선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언니의 병실 옆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언니는 선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아야, 미안해. 아니야, 언니, 미안하긴. 이제부터 내가 언니 옆에 있을게. 우리 꼭 이겨내자. 하지만 선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리고 남편 찬민이 그녀 몰래 숨기고 있던 비밀이 곧 드러나게 될 줄은. 병실 창문 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선아는 병원에서 언니를 간호하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찬미는 처음 며칠간 전화를 했지만 선아가 받지 않자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형부 재훈도 매일 퇴근 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선아와 재훈은 교대로 언니를 돌봤습니다. 처제, 고마워 정말. 처제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재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내의 병간호를 함께하며 선아의 헌신을 지켜본 그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형부, 당연한 거예요. 언니는 저한테 세상 전부예요. 어느 날 저녁 언니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을 때였습니다. 재훈이 커피를 사들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처제, 잠깐 나와서 커피 마시자. 처제도 좀 쉬어야 해.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처제, 찬민이한테 연락은 하고 지내니? 아니요. 받고 싶지 않아요. 재호는 선아의 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에게서 시댁에서의 힘든 생활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제, 참는 게 다 미덕은 아니야. 그렇게 참고만 살면 안 돼. 형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해.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재훈의 말은 선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언니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도 선아는 언니의 약을 타러 병원 1층 약국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선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앞에 찬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그럼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 거 확정이야? 여자의 목소리가 선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럼 벌써 예약까지 다 해놨어. 찬민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선아에게 쓰던 그 다정한 목소리로 다른 여자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손에 들고 있던 약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자기야, 진짜 행복해. 여자가 찬민의 팔을 꼭 안았습니다. 찬민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여자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선아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선아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걷는 뒷모습이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형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다행히 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새끼가. 재우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부, 목소리 낮춰요. 언니 깰라. 처제, 아니 선아야, 이혼해. 이혼하는 게 맞아. 당장?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낯이 익었어요. 선아는 휴대폰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났습니다. 아, 찬민 씨 대학 동기예요. 과가 달라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이름이 수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동기? 네, 찬민 씨가 예전에 좋아했던 첫사랑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 수진 씨가 유학을 가서 헤어졌다고. 그리고 저를 만났거든요. 재호는 냉소를 흘렸습니다. 첫사랑이 돌아왔으니 와이프는 버리겠다는 거네.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다. 선아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선아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재훈이 비용을 대겠다고 했지만 선아는 자신의 적금을 깼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찬민과 수진은 3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언니 병원 일로 바쁠 때 찬민은 수진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여행지. 모든 증거가 사진과 함께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형부, 저 이혼하려고요. 선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위자료도 제대로 받아내야 해. 위자료보다. 선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요. 저를 이렇게 만든 찬민이랑 시어머니한테. 재우는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순수하고 착했던 선아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강인하고 단호한 여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부,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 언니도 그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우리 함께 제대로 갚아주자. 그날 밤 병실에서 선아와 재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니도 이야기를 듣고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선아야, 언니가 나으면 우리 셋이서 제대로 한 방 먹이자. 언니는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언니, 우선 언니부터 완전히 건강해져야 해. 그럼 그게 먼저지. 건강해져서 우리 선아 복수 도와줄게.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선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찬민 씨, 시어머니, 기다리세요. 이제 제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대접하는 것이 가장 맛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아는 이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찾아올 반격이 얼마나 통쾌할지를. 8개월이 흘렀습니다. 선아와 재훈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언니의 상태는 놀랍게도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CT 결과상 종양이 거의 사라졌어요. 완치 판정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긴 터널 끝에 드디어 빛이 보였습니다. 선아야, 이제 시작이야. 언니가 선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퇴원 후 세 사람은 언니의 집에서 본격적인 작전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탐정이 수집한 증거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선 이혼은 내가 먼저 요구할 거예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당연히 받아내고. 선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8개월 동안 그녀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재훈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선아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 목록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예전부터 몰래 녹음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요. 언니와 재훈은 놀란 표정으로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선아야, 넌 언제부터? 언니가 아프기 전부터요. 언젠가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아놨어요. 선아는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모도 없는 게 어디서 건방지게. 그래서 고아는 안 된다니까. 와이프 대접받고 싶으면 제대로 해.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녹음이 계속되자 재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악독한 년이. 형부, 진정하세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선아는 다른 파일들도 보여줬습니다. 사진,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8개월 동안 선아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선아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형부가 소개해준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형부의 친구여서 더 믿음직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네요. 위자료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륜 증거도 명확하고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학대 증거도 있으니 이건 백전백승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선아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재미있네요. 해보죠. 일주일 후 찬민의 회사로 이혼 소장이 배달되었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 댁에도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아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찬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아는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아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혼 소장이 웬 말이야?
찬민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혼하려고요. 서류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선아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아, 참고로 수진 씨랑 데이트하는 거 다 알아요. 증거도 있고요. 뭐? 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제가 받은 학대도 다 증거 확보했어요. 녹음 파일만 50개가 넘네요. 선아야, 제발. 이제 김찬민이라고 부를게요. 김찬민 씨, 법정에서 봐요. 선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니의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선아야, 문 열어. 당장. 선아는 인터폰 화면을 보며 냉소를 흘렸습니다. 형부, 제가 나갈게요. 선아야, 위험해. 내가 같이. 괜찮아요. 이제 전 안 무서워요. 선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 못된 년이 감히 우리 찬민이한테 이혼 소장을 보내? 어머니, 아니 아줌마 여긴 제 집이 아니니 조용히 하세요. 뭐? 지금 어디서 그런 말을 찍찍해대고 있니? 시어머니가 손을 들려는 순간 재훈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폭행하시면 경찰 부릅니다. 동시에 언니도 나왔습니다. 8개월 만에 많이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저 기억하시죠? 너희가 아주 작당을 하고.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제 동생 2년 동안 괴롭힌 거 다 알아요. 녹음 파일도 다 들었고요. 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선아가 얼마나 착한지 알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저랑 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런 애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건.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제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혼도 하고 위자료도 받고 명예훼손이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예요. 선아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아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늦었어요. 2년 동안 기회는 많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으셨잖아요. 제발, 우리 찬민이는 나쁜 애가 아니야. 찬민 씨요? 아,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람? 찬민이가 바람을 피웠다고? 첫사랑이랑 열심히 만나고 있더라고요. 증거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다음엔 법정에서 봐요. 선아는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선아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아야, 괜찮아?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언니. 이제 진짜 괜찮아. 재훈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승리를 축하하며 건배.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선아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이제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선아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언니와 재훈이 방청석에서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찬민도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있었는데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선아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찬민과 수진의 불륜 사진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호텔 출입 사진,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장면. 피고 김찬민은 3개월 전부터 대학 동기 박수진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증거자료 1번부터 27번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모친 김순자 씨는 원고에게 2년간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악독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아 주제에 건방지게 부모도 없는 게 어디서 감히 너 같은 며느리는 개만도 못해.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앉아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학대 속에서도 묵묵히 시댁을 섬겼으며 심지어 친언니의 암투병 시기에도 시어머니의 방해로 제대로 된 간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병원 기록과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간병인, 담당 의사, 병원 간호사들의 진술이 모두 선아에게 유리했습니다. 재판부께서는 이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민의 변호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 박선아와 피고 김찬민은 이혼을 허가합니다. 선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 70%, 피고 30%로 합니다.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 피고 측 가족이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김순자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나는 돈이 없어.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 측은 30일 이내에 판결 내용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선아는 언니와 형부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아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언니가 선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복도에서 찬민이 다가왔습니다. 선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아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2년이에요, 2년. 저는 그 시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는지. 몰랐다고요? 알려고 하지 않았죠. 보려고 하지 않았고요.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왜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찬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선아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개월 후 선아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아 씨, 고생 많았어요. 언니분은 어때요? 완치 판정 받았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선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선아는 언니와 형부 가까이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세 사람은 자주 만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아야, 요즘 너 진짜 예뻐졌다. 얼굴에 생기가 도네. 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선아는 건강한 체중을 되찾았고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언니, 형부 덕분이에요. 두 분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 않았으면 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다 내 힘으로 해낸 거지.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주말 선아는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선아 왔어요. 그녀는 산소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힘든 시간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언니도 건강해졌어요. 바람이 불어 선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요. 선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선아는 승진했습니다. 팀장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축하해요, 선아 씨. 동료들이 축하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선아는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네 집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선아, 언니, 형부, 그리고 언니의 친구 몇 명이 모였습니다. 선아야,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볼 생각 없어? 언니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은 혼자가 편해. 그래도 인연은 만나봐야지.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나봐. 모두가 웃었습니다. 선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2년 전 그녀는 시댁의 차가운 주방에서 혼자 눈물 흘리던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더 강해진 여자가 되었습니다. 선아야, 뭐 생각해? 언니가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우리 선아, 이제 정말 행복하구나. 나도 너무 기뻐. 두 자매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선아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달콤했지만 진짜 승리는 다시 일어서서 행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우연히 거리에서 찬민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선아야. 찬민 씨. 선아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너 행복해 보여. 행복해. 나는 수진이랑도 헤어졌어. 어머니는 요즘 혼자 사시는데 많이 후회하고 계셔. 그래. 선아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잘 지내. 선아는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 때로 인생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으로, 배신으로, 외로움으로.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선아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